너의 침묵에 내 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살아봅시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나요?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되겠죠. 그죠? 예.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래 갑시다. 됐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거의 인터넷 수능 말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죠? 예. 제 12강의 제일 첫 단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교재 준비 다 되셨죠? 그러면 바로 우리 단락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왼손은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거기서 몇 줄 내려가서 누군가가 앞에다가 2. 다시 또 내려가서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했다. 앞에다가 3. 다시 밑에 세 번째 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앞에다가 4. 그죠?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가정 앞에다가 5. 그 다음 다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앞에다가 6.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에게 앞에다가 7 됐습니까? 예. 자, 단락 나눠보니까 어때요? 그래, 7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리 예습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묶을 수 있는 단락이 좀 있었어. 그죠? 예. 어떻게 묶어주면 될까? 그래,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묶어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묶어서 설명이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7개의 단락으로 나눠졌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5개 단락 정도로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마 이러한 경험들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 보세요. 왼손은 얼음물에 담은 채, 그죠? 오른손은 뜨거운 물을 담은 컵에 담근다. 아, 이거 뜨거워. 이래 되겠네요. 그죠? 담글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됐니? 예. 자, 1분 정도 후에 미지근한 물을 담은 컵에다가 두 손을 담가보자. 달리 말하면 얼음물에 담갔던 것과 뜨거운 물에 담갔던 것을 한번 담가보자. 자, 그러면 똑같은 물일지 모르겠지만 왼손에는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왼손은 얼음물에 담갔던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른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차갑게 느껴질 것이다. 왜? 오른손은 뜨거운 물에 담갔던 것이잖아. 됐죠? 예.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어떤 자극의 강도에 대한 지각은 그 자극의 절대적인 강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됐나요? 상대적인 강도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찬물을 담궈 놨더라. 그런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넣으니까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뜨거운 물에 담겨 놨다는 것을 다시 미지근한 물에 담그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 차갑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맞습니까? 예,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또 깐 쳐놓고요. 한 번 더 말하면 이래 되겠죠? 자,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지각 경험은 그 배경에 의해서 뭐한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예. 일단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나? 달리 말하면은 배경에, 맞나? 예, 배경에 영향을 받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지각 경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도 교실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지각 경험 있나? 그거는 동음 2어고요. 그죠? 예. 이때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무엇이? 우리의 지각 경험이라는 것이. 됐습니까? 예.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단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제가 같이 묶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에게, 맞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뭐라고요? 첫째, 무조건 나는 여러분에게 15,000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둘째, 50%의 확률로 10,000원을 받거나 아니면 20,000원을 받는다. 그래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15,000원을 선택하겠다. 왜? 무조건 받잖아. 그죠? 예. 근데 두 번째 제안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10,000원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더 보면은 어떻게 20,000원을 받을 수 있어. 에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게 낫지 않을까? 그지? 오케이. 자, 이런 경우 사람들은 아마 전자, 달리 말하면은 무조건 15,000원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다시라 세모 깡약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뭐가 없다? 그래,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이래 볼까요? 어떤 선택의 기대값이란, 기대값 다시란 네모 깡약 쳐놓고요. 기대값이란이라 했으니까 기대값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네. 그죠? 예. 바로 선택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얻게 될 이득을 뭐한 것이다? 곱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더라? 그래, 기대값에 대해서 뭐 했어? 그래, 정의를 내려놨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볼까? 그죠? 예. 자, 앞의 의해서 첫 번째 선택의 확률은 1이니까는 당연히 기대값은, 그 이득은 15,000원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선택의 기대값은 두 가지 가능한 결과의 합이다. 달리 말한다면 0.5%의 확률에 각각 이득 10,000원을 곱한 값과 그 다음에 20,000원을 곱한 값 합쳐보면 얼마가 된다고요? 15,000원이더라. 그럼 결국은 두 선택의 기대값은 어떻다고요? 그래, 똑같아. 15,000원으로 됐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조건 15,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 같이 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해봤어요. 어떤 제안? 자, 20,000원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그죠? 예, 첫째, 그냥 다시 5,000원을 돌려준다라는 것과 아니면 이제 50%의 확률로 어떻게 10,000원을 돌려준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봤어. 맞나?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래, 에이, 무조건 그냥 어때? 그냥 다시 5,000원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뭐 해보겠다. 그래, 내기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일종의 두 번째 제한, 달리 말한다면 50%의 확률로 10,000원을 돌려준다라는 것을 선택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나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기대값에 대한 정의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제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기대값은 어떻게 된다? 그래, 15,000원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됐나? 그런데 역점 나왔네요. 다시라 세모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그죠? 예.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결국은 운에 맡겨보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저처럼요. 맞나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 자, 보세요. 자, 기대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두 제안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에서는 내게 주어진 하나의 이득의 어떤 선택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은 내게 주어지는 일종의 손실의 무엇이다? 그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득이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그런 제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손실이 주어지는 그 제한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 서로 다르더라라는 것을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었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겠네. 자, 미션 넣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자,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음표 동그라미 깡 쳐넣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맞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많으냐? 그래,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뭐 했더라? 그래, 물음을 던졌더라 라는 거. 자, 물음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제시된다 그랬습니까? 해답이 제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시 말한다면 보세요. 자, 이득을 제한한 선택에서는 무조건 내가 받는 것을 이야기했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손실이 나는 제한을 선택하라고 얘기했다니만은 그래도 확률적인 것을 내가 선택했어. 맞습니까? 예. 다르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동일한 어떤 기대값으로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같은 것인데 그런 다른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 아니겠어. 그지? 오케이.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라는 것. 됐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니다. 이것은 기대 이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 아하.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기대 이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겠니?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래 되겠네요. 앞에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전부 다 하나의 무엇을 제시한 거야? 그래.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 이 사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그래. 바로 기대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잡아줄 수 있을까? 그래. 논제라고 잡아줄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기대 이론은 사람이 이득이나 손실을 각각 현재의 상태에서 유리해지는 변화 또는 더 불리해지는 변화로 바라본다고 뭐한다? 가정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기대 이론의 가정이야. 그죠?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사람의 심리가 기대값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변환시키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된 그러한 기대값을 됐습니까? 기대값을 사람들은 무엇으로써? 그래, 일종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뭐 한다고요? 그래, 바꾸어 놓는다. 일종의 변환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나? 됐나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기대값은 같은 거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꾼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기대값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변환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 됐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요. 이제 기대 이론은 이러한 변환,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 변환을 네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으로 규정한다. 야, 그거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대값에 대한 주관적 변환을 네 가지로서 맞습니까? 예, 제가 조금 발음해 볼까요? 4가지 됐습니까? 예, 그럼 네 가지로서의 가정을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될까요? 그래, 바로 이 기대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기대값을 주관적으로 변환시키는 그 네 가지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겠나요? 예, 자, 그러면 다시요. 이 글의 전체 내용은 이제 뭐에 대해 설명할까? 그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기대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기대값을 주관적으로 변환시키는 네 가지의 가정이 존재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논제를 잡아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표제, 부제를 어떻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다섯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아, 이 앞에 있는 게 세 번째 단락이 아니라 요게 네 번째 단락이 되겠구나. 그죠? 예. 자, 아이고야. 이거 계속 분필 부러지네. 그죠? 습기 먹은 분필. 이래 되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단락 가보자. 됐습니까? 예. 자, 첫 번째 가정은 첫 번째 동안에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이득이 증가할수록 연이어지는 단위 이득의 크기는 점점 작게 지각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달동안 깡 쳐놓고요. 손실이 증가하면 연이어지는 단위 손실도 점점 작게 지각된다는 것. 자, 세 번째 가정, 달동안 깡 쳐놓고요. 또 미쳐볼까요? 사람들은 손실의 가능성을 보느냐, 이득의 가능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됐습니까? 예. 아이고야. 자, 지금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앞에 대한 가정 몇 가지,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가정을 어떻게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앞에 처음에 얘기했어요. 다섯 번의 단락하고 여섯 번의 단락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묶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묶을 수 있는지? 왜? 다섯 번의 단락에서는 세 가지의 가정을 제시했잖아. 그런데 네 번의 단락에서 우리 몇 가지 가정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의 가정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마지막 여섯 번의 단락에서 몇 번째 가정이 나오겠니? 그래, 네 번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섯 번의 단락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또 깡에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놔볼까?
사람들은 설득의 메시지가 이득의 프레임이냐 손실의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네 번째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득의 뭐라고요? 소위 말해서 메시지가 이것이 이득의 무엇 그래 프레임이냐 아니면은 손실의 무엇이냐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뭐한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됐죠? 여기서 말하는 이득의 프레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손실의 프레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 또는 깡 쳐넣기 바랍니다.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건강에 이롭다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이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고문은 선택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미쳤까요? 얻게 되는 이득을 긍정적으로 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득의 프레임이다. 이득의 프레임 다시 네모 깡 약쳐넣기 바랍니다. 그럼 이득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 후에 얻어지는 이득을 뭐 한다고요? 설명한 것이더라 라는 것. 이 이득을 긍정적으로 본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득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습니까? 자 반면 다시 세모 깡 쳐넣고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미쳐볼까요?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됐죠? 라는 공고문은 선택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부정적으로 자 미쳐볼까요? 손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손실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네. 손실의 프레임 다시 네모 깡 쳐넣기 바랍니다. 그럼 손실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 후에 그 나타나는 손실을 뭐 한다고요? 그래 부정적으로 보는 것 맞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손실의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네 번째 가정은 설득의 메시지는 이득의 프레임이냐 손실의 프레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가정 내용이다라는 것 이제 이해되겠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볼게요. 연구자들은 구강세정제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후, 그죠? 자, 예방행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득의 프레임으로 됐습니까? 예. 자, 무엇이요? 예방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이득의 프레임으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질병 감지 행동은, 달리 말하면은, 질병의 감지 행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실의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효과적이라는 무엇?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다시 동남이 깡 약쳐넣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득의 프레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방 감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달리 말한다면은 질병 감지의 행동이죠, 그죠? 예. 질병 감지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손실의 프레임으로 설득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몇 번째 가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번째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떤 사람에게 행동 X가 결과 Y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행동 X를 취하지 못하면 결과 Y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전부 다 뭐예요? 똑같은 정보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약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제시되느냐 특히 그 강조점이 손실에 있느냐 이득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기대이론 다시려 네모 깡 쳐놓고 밑줄 쫙 치고 들어가보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할 때 그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것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요? 그래, 바로 기대이론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기대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요점 정리해서 이제 기대이론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전체적인 단락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문제 풀기는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즉 199페이지에 문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윗글에 밑줄까 아이고야 제목 및 부제로 적절한 것을 했다. 제목 및 부제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제목이라는 것은 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라는 것은 그 표제의 설명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끌어온 내용,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뭔데요? 우리 인간의 선택은 무엇을 따른다는 거야? 기대 이론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중심으로 잡고 들어간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그 기대 이론에서 우리의 무엇?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대값은 그 주관적 변환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맞습니까? 예. 아니야. 기대값은 같은데 그것이 주관적 변환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네 가지를 제시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세요. 결국 몇 번 선택지가 되겠습니까? 그래. 2번 선택지가 된다라는 것. 됐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선택지 4번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기대 이론을 끌어온 것 아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앞에서 예시해준 것처럼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근데 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기대 이론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게 되면은 선택이 4번 내용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2번 문제 갑니다.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뭡니까? 그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현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현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이득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손실이 주어졌을 때 맞습니까? 예, 그것을 또 제안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대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선택지 내용 하나하나 가보자. 맞습니까? 예. 첫 번째, 사람들은 연이어지는 단위 손실을, 연이어지는 단위 손실 밑줄 쫙 쳐놓고요. 이것을 작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만. 이 두 개의 어떤 내용, 달리 말하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내용에서는 연이어지는 단위 손실이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자, 선택지 2번도 가볼게요. 연이어지는 단위 이득의 크기는 작게 지각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이어지는 단위 이득의 크기가 또 작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하나의 제한을 해놨더라라는 이야기잖아.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선택지 1번, 2번 맞지가 않고요. 3번 갑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제안과 달리 두 번째 제안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제안에 있어서 선택의 이제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선택지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제안과 달리 두 번째 제안에서는 위험을 회피한다 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선택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제안에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역시 그것과는 관계없다. 그럼 선택이 3번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사람들은 기대값이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기대값이 높은 제안을 선택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했는데 아니잖아. 앞에서 우리가 기대값은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어때요? 이 선택이든 저 선택이든 간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모두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나?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득의 가능성을 볼 때와는 달리 또 손실의 가능성을 볼 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다시 보세요. 이득을 제안했을 때는 그냥 내게 주어지는 이득을 생각하고 그냥 그 제안을 내가 선택했어. 하지만 손실의 제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손실의 가능성을 볼 때는 위험을 나름대로 감수하는 경향이 있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00원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나? 그렇다면 선택지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는 니은의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윗글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추측한 거. 실험 결과 추측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잠깐 니은 있는 잠깐 가볼게요.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강세정제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실험 결과 안 나와 있니? 아니,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방 행동은 이득의 프레임으로 됐습니까? 질병 감지 행동은 손실의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나? 자, 감독님 잠시만 이쪽으로요. 다시 갑니다. 자, 예방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득의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질병 감지에서는 손실의 프레임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거 찾아주면 되겠네. 자, 밑에 가볼게요. 보게요. 구강세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치아를 손상시키는 플라크의 침착을 뭐라고요? 예방해주는 항박테리아 세정제. 자, 여기 뭐가 있다고요? 항박테리아 세정제가 있더라. 맞습니까? 예.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고요? 예방에 해당되는 것이었어. 맞습니까? 예. 또 플라크의 존재를 드러내요. 미리 어떻게 한다고요? 감지하게 할 수 있는 치태 염색 세정제가 있다. 치태 염색 세정제가 있더라. 맞습니까? 예. 얘는 뭐 한다고요? 감지가 중심이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연구자들은 항박테리아 세정제를 사용하도록 권장받은 참가자들을 100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 A에는 항박테리아 세정제를 사용하면 플랑크의 침착이 감소돼요. 밑줄까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밑줄 쫙 정표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야? 이득을 긍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A그룹이었더라.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룹 B에서는 항박테리아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플라크의 침착을 밑줄까요? 방치하여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손실의 부정을 나타내는 손실의 프레임에 해당되겠죠. 그죠? 예, 그게 B인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예방에 해당되는 것은 이득의 프레임이 어떻게 해요? 메시지 효과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아니라 뭐가 될까? 그래, A가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또한 치태 염색 세정제를 사용하도록 권장받은 사람도 분류하여 한 그룹에는 C에는 이를 닦기 전에 사용하면 플라크가 침착된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미쳤까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뭐라고요? 이득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 감지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하면 치태 염색 세정제는 뭐라고요? 손실의 프레임이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C그룹이 안 되네.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룹 D에서는 이를 닦기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플라크가 침착된 부분을 미쳤까요? 플라크가 침착된 부분을 볼 수 없어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걔가 뭐 한다고? 손실에 대한 부정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손실의 부정, 손실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D가 어떻게 된다고요? 치태 염색 세정제에서는 설득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예. 자, 그러면은 실험 결과를 추측한 것으로 그래프를 나타낸 거 찾아보세요. 달리 말하면 A와 D가 어떻게 효과가 큰 걸 찾아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B와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요? 낮은 것을 찾아주면 되겠더라. 맞나? 예. 그렇다면 몇 번이 답이 된다고요? 선택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4번 문제. A와 바꿔 쓸 수 있는 말 밑줄 자. 그렇다면 선택지 나와 있는 것을 다 제시, 달리 말하면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답은 결국 몇 번이야? 그래. 제시라는 것. 갖다 집어넣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합니까? 예. 자, 학생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예,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